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빈폴 77님 감사합니다. 양신남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네가 떠올라 이제 숨 쉴 때마다 네 모습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사랑은 항상 너와 웃으며 대두혈통님 감사합니다. 캔맘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하루를 아쉬워하며 머리 많이 자랐죠? 이제 다듬어야 돼. 양옆을 좀 다듬고 염색해야 가야지.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어. 루브로 식당님 감사합니다. 루브로 식당님 감사합니다. 힘들어 보여? 아침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물속에서 한 15분을 걸었더니 얼굴이 좀 헐스케지지 않았어? 아파 보이지? 수영은 아니고 사우나 안에 있는 사우나 안에 있는 그 저기 뭐니 사우나 안에 있는 냉탕이 좀 길어. 그래서 거기를 15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청산 이하나 파라나님 감사합니다. 아빠처럼 보여? 나도 거울 속에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도 깜짝 놀랐어. 내 얼굴이야. 세살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부피만 좀 줄고. 세살어린 동생님 지구별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 저기 운동할 때 마시던 물, 지방 분해하는 거, 몸이 가벼워지는 물. 강아지 잘 봐줘님, 이별 없는 사랑님, 김한길 꼼수뿐님 감사합니다. 다 먹었다. 살 언제 빠짐? 야! 노력 중에 있잖아! 지금 얼굴 많이 빠졌잖아. 이제 얼굴 살이 빠지고 뱃살이 빠지고 엉덩이 살이 빠지면 언젠간 살 빠질 수 있어. 고독한 지식인님 감사하고요. 가서 이제 우리 녹화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자 엉덩이가 클수록 좋으세요? 나는 이 머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엉덩이가 크면 엉덩이 큰 남자로 보여. 그래서 엉덩이도 줄어들어야 돼. 어제 저기 뭐야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중학생 남자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요즘 중학생 이렇게 머리 깎는 사람 많냐고. 안 그래요? 요즘에 중학생들 머리 이렇게 짧게 깎는 애들 어딨어? 아무도 없지. 샤이맨님 감사합니다. 마음 상하기 싫어 말이야. 요즘 중학생들 머리 이렇게 스포츠 머리 안 해요. 우리 신랑이 자기 옛날 생각하면서 말썽꾸러기 중학생 같다 그런 거지. 요즘 중학생이 나처럼 머리 깎은 애들 어딨어. 우리 동생도 그러더라고. 언니 머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옆을 좀 다듬고 이렇게 천에서 짧은 스포츠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옆머리가 너무 길었어.
옆머리가 길어갖고 자고 일어나면 이게 여기 떡이 돼 있어. 석탄면 백물림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 갑자기 못해서 여러분들 놀라셨죠? 네. 어제 제가 갑자기 약속이 하나 생겼어요. 그저께 저녁 때, 그저께 밤에 갑자기 제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생겨가지고 다만 이제 이 고소사건과 관계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또 노이즈 어때요? 삐소리 아직도 나? 이게 지금 증폭의 문제다? 잠깐만요. 그거 증폭 어디 가서 줄이더라? 안 나죠? 이게 증폭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 여기서 소리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어떠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나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소리 괜찮아요? 작아졌죠, 좀? 그 증폭을 10에서 아예 제로로 줄여서 이래. 들을만 해요? 작아요? 답답할 정도다. 많이 작아요? 아이, 참.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들을만 하십니까? 다시 증폭을 10데시벨로 올렸어요. 괜찮아요? 예, 알았어요. 요거는 증폭이 10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일단 마이크 상태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이 정도면 현재는 잡음이 없이 들을만 하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가 2011년에 만든 건데, 너무나 그동안 이제 혹사를 당해서, 사실 우리 집 컴퓨터가 한 1년 정도 쓰면 맛이 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워낙 외부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11년 11월에 만든 거거든? 그러면 이게 12년, 13년, 2년하고도 지금 몇 개월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노후해진 것도 같아. 그래서 그러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일단 저기 잡음으로 공격하는, 그 음성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내가 임시 방편을 하나 찾아냈어. 임시 방편 방법은 찾아낸 게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송해 봅시다. 24시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많이 상하는 것 같아. 예. 자, 오늘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일단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말 못할 약속이 생겨서, 예, 말씀드릴 수 없는 약속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 시간이, 어제밖에 안 나서 그렇게 약속을 잡은 거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사학번 노총각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울산 계모? 울산 계모? 울산 계모가 누구야? 그 9살짜리 아이를 아버지랑 같이 때려 죽인 여자? 아버지랑 같이 그 9살짜리 애를 때려 죽인 여자 말하는 거지? 그 여자 사형구형이래? 그럼 제목을 그걸로 해볼까?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야? 네티즌의 그 관심사가 뭐야? 요즘은 울산 계모 이렇게 부르는군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아직 있습니다. 예. 사형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는데, 그거 폐지 안 했어. 우리나라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어요. 다만 사형 집행이 김영삼 이후로 집행이 안 됐다. 예. 오리나무님 감사하고요. 아니, 그 병은 아직도 시끄러워요? 예. 아직도 그게 핫이슈야? 좀 뭔가 수상해. 그게 뭐 그렇게 아니,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무슨 대통령이야? 총리야? 국회의원이야? 장관이야? 근데 왜 그 사람의 발언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며칠 동안 떠돌죠?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약간 들떨어진 소리를 한 걸 가지고 온 언론이 왜 이렇게 떠들어? 성시경 조아님 감사합니다. 뭔가 수상해. 뭐 연예인급 유명인? 아니 뭘 했다고 유명한데? 그 사람 뭘 했다고 유명해? 그것도 결국 언론에서 띄운 거 아니야? 그 사람 갑자기 작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뭐 이상한 케이블 프로인가 뭔가 하나 떠가지고, 케이블인가 SBS인가 뭐 이상한 연애 프로 하나 출연하면서 갑자기 뜬 인물 아니에요? 그전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갑자기 띄워진 인물 아니야. 그게 이제 갑자기 띄워진 인물이 박근혜 정부에 충성하느라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미친 소리 한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이 욕을 하면서 거기 매여 있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도 뭐 그렇게 제목을 달아주길 바라니까, 그러면 제목 달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월의 노래님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요. PBL리님 감사드리고요. 네. 성시경 조아님 감사합니다. 팔분흥선님 감사하고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속타면 맹물님 감사하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네. 오늘 팬가입하셨어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오리나무님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 함익병 망언 그러면 이제 욕하는 줄 알고 안 들어오겠구나. 발언 해놓을까? 발언. 예.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칭찬인 척? 직언? 그건 아니고. 예. 자, 하여튼 이제 오늘, 오늘, 가만있어 봐. 자막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럼.
자, 이렇게 하고,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음. 예, 제목, 저기 자막 좀 고쳤어요.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제목에 관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이따 기다리시고요. 예. 원래 이렇게 제목 고치면 그 얘기는 조금 늦게 하는 거야. 그거 알지? 자, 그 제목 이야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맛보기로 얘기하면, 그, 함익병이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권리를 4분의 3만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권리를 4분의 3만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네, 양성훈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도 4분의 3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뭐 여자가 군대를 안 갔으니까 권리를 4분의 3으로 줄여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박근혜의 권한을 4분의 3으로 줄여라 라는 일종의 반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탕1214님 감사합니다.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도 4분의 3으로 줄여서 예, 그 임기도 4분의 3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제님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저기 여자가 군대도 안 가는데 무슨 권한을 다 인정하느냐. 그러면서 4분의 3만 인정하라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저기 임기는 3.75년 남았어요? 3.75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2.75년 지나면 선거해야 되네? 그죠? 예. 아유, 큰 소리 하셨네. 직원 하셨네. 우리 직원으로 바꿀까? 함익병의 직원? 함익병의 진심? 뭐 이렇게 바꿀까? 예.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들어 2년 7개월, 2.75년 지나서 이제 퇴임해라. 뭐 이런 뜻인가 봐. 그죠? 예.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아유, 박근혜가 이제 빨리 임기를 끝낼 수만 있다. 우린 더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혹시 함익병이 어느 당으로 저기 출마한대요? 네. 아주 궁금하네요. 네. 네. 여자가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4분의 3으로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함익병이 했다고 기사에 나왔더만. 예, 사탕1214님 감사하고요. 예.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군대 안 갔다 온 박근혜 임기는 5년에 4분의 3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예. 자, 그 얘기 좀 이어서 이따가 가기로 합시다. 판타지 7님 감사하고요. 가만 보면 걔네들은 같은 편끼리 저기 하는 게 있어. 같은 편끼리 굉장히 은근히 뒤통수 깐다? 그 김무성이가 애 하나밖에 안 낳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막 그랬잖아요. 디스질이야. 은근히 디스질이야. 김무성이가 애 하나밖에 안 낳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하나도 안 낳은 박근혜는 어쩌란 말이야? 죽으란 얘기야? 가만 보면 쟤네들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은근히 박근혜 디스한다? 김무성이는 디스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야. 애 하나밖에 안 낳은 사람들은 반성해라. 그럼 하나도 안 낳은 박양은 코 박고 죽으란 얘기야 뭐야. 그러더니만 또 이 박양이 공약을 왜 거짓말했냐, 공약을 왜 어겼냐고 막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다. 완전히 박양을 이렇게 모자란 사람 취급했어. 바보 취급했다니까? 얘네들 대단해.
은근 디스야.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것처럼 되게 박양을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는 척하면서 디스해.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는 권한을 4분의 3만 줘야 된다는 함익병. 결국 박근혜 임기를 4분의 3으로 줄이라는 거 아니야. 아, 이 자식 진짜.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또 이 여자 뭐야, 애를 하나밖에 안 낳은 사람들은 반성해라 라고 얘기한 김무성은 애 하나도 안 낳은 박양은 코 박고 뒤져라 이런 얘기인 거지 뭐. 그렇잖아. 그리고 왜 박양이 공약을 파괴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써준 대로 읽은 거다. 완전히 등신 취급이야. 와, 이거 레임덕인가? 아니 그냥 권한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먼지가 돼요. 레임 치킨으로 불러야 돼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추천띠 땡큐. 자, 지금 현재 망치분 방송 들을만 하세요? 예,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94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943개에서 시작했는데 과연 오늘 추천 몇 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비니짱짱님, 추천하고반님 감사합니다. 빈폴 77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옷을 벗기고 싶다. 아니 그걸 네가 왜 벗겨? 얘 새끼야, 너 지금 우리 손님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애 하나 낳은 아줌마들은 옷 벗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우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 검사할 때 옷 다 벗고 그냥 의사들한테 가리기 버리는 사람들이야. 그 옷 벗으란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자극받고 그러지 않아. 이 새끼야, 너 내가 옷 벗어갖고 손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이, 당신 진짜. 국사면 맹물님 감사합니다. 애들 말에 대꾸하지 마요. 아니 근데 우리 방송은요, 이게 애들부터 듣는 방송이에요. 아니 이게 뭐 노인우대 방송도 아니고 이게 노인 전용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그 시비 거는 것도 다 이렇게 읽어줘야지 또 이게 되는 거예요. 빵야님 감사합니다. 사탕이 일사님 감사합니다. 누가 눈에다 문신을 해. 눈썹 그리는 거야. 내가 매일매일 눈썹 그리는 거 보면 몰라? 먼저 좋은 친구들 감사합니다. 노가피님, 눈팅을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랐지? 예.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제 조금 있다가 함익병이랑 뭐 울산 계모 사건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이야기, 먼저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얘기 먼저 다루고 넘어갈게요. 예. 자,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제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간첩 사건, 서울시 간첩 사건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증거를 조작했던
증거를 조작한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 지금 쟤네들이 계속 떠벌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는 증거 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 사건이다. 민본주의 지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 조작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가지고 그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간첩으로서 증거가 99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서류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간첩이라는 증거가 99개가 있고 그 중에 서류 하나가 상식적으로 고칠래다가 위조처럼 보이는 거다. 이거 완전 개뻥 아니에요? 지금 증거 99개가 어딨어? 증거 99개가 어딨어?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알은 거야? 아니 그 유성이라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2개였던 거 아니야? 하나는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 또 하나는 그 여동생의 증언. 2개를 증거로 해서 간첩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여동생이 법정에서 증언을 바꿔버린 거 아니야? 법정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강요로 거짓말했다. 우리 오빠 간첩 아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증언 사라지고 그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낸 증거는 그 사진의 백데이터에서 연변해서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거야. 근데 오늘 나와가지고 정말 온 국민이 듣고 있는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또 하는 거야. 99개의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짝 고친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지. 99개 증거가 어딨냐고. 그럼 아침에 정청래가 나와갖고 그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99개 증거가 뭐냐.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유성이라는 사람이 간첩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야. 99개의 증거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고쳤을 뿐이다라고. 단 하나밖에 없는 증거인데 그게 조작인 거잖아. 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국민들이 그걸 들으면 그걸 듣고 또 그걸 믿냐고. 근데 다행히 방송 끝난 다음에 그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도대체 그 99개 증거가 뭔지 좀 까봐라. 예. 이 시청자들,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고 있더만. 예. 국민들도 지금 뭐 99개의 증거가 있다는 거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 새끼들이 계속 저렇게 채널A, TV조선, 채널A나 TV조선, 그 다음에 KBS, MBC, SBS를 통해서 저렇게 한 5일만 떠들면 그게 진실이 돼. 지금 쟤네들이 KBS, MBC, 조선동화, 그 얘네들 4마리하고 기타 등등 그 따라지 언론들 합쳐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떠들어대면 저게 진실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대체 그 99개 증거가 뭐냐? 99개짜리 증거가 뭐냐 까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증거 없죠?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어저께 뉴스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나만 모르고 증거 나왔어요? 현재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99개 증거가 나온 거 있어?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지금. 야, 이 새끼들 근데 어쩌면 이거를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던 사건을 99개의 증거가 있는 간첩 사건이라고 세상에 일관된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서 또 국민을 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렇게 뻥을 까더니 이제는 99가지 증거가 있는 간첩 사건입니다 라고 또 뻥을 치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국민을 한 번 속이니까 2번도 속이고 3번도 속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미친 것들이죠. 아니, 증거가 없는 간첩 사건인데 간첩 조작이잖아. 이게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는 건데 증거를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 만들려고 증거를 조작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지네가 99가지 증거가 있다는 개뻥을 치고 앉아있어. 이 잡놈 새끼들이지. 거기다 더 웃긴 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흐름을 다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박근혜더러 남재준을 처벌하라, 남재준을 해임하라 그렇게 떠들었어. 솔직히 이게 중국에서 공문으로 이거 위조된 거다라고 얘기한 게 25일이잖아요. 25일 전에 중국에서 이거 한국의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한국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된 문서다라고 공식 선언한 게 25일 전이야. 근데 25일 전에 선언한 그 내용을 갖다가 박근혜가 근데 이제까지 25일 동안 쌩깠어 박근혜가. 근데 채널A하고 저기 TV조선에서 그 남재준을 해임시켜야 지방선거 승리한다. 그리고 떠들어대니까 마지못해 한마디 한 거야. 국정원 증거조작 유감이다. 그쵸, 유감이라 그랬죠. 뭐가 유감이야. 그건 국민 앞에 대가리 받고 사죄 드릴 일이지. 어디서 유감이란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만 그날 뉴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 뉴스에서 국정원 압수수색, 월요일이었지. 월요일에 그래가지고 나는 국정원 압수수색 된 줄 알았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월요일날 국정원 압수수색 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이 압수수색이 아니야. 압수수색이 아니야. 이게 이제까지 말이에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얘네들이 압수수색 놀이를 너무 많이 해. 우리 오늘은 압수수색의 역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예. 옛날에 그 2010년이었죠. 2010년에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였던 그 한명숙 전 총리가 뭐 9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뇌물을 준 건설회사 압수수색. 그거 우리나라에 그거 한 그 압수수색이란 뉴스가요. 그때 당시 뉴스 내가 세운 게 45개인가 그랬어. 45개였나? 45개지? 그때 시간대별로 YTN에 나온 뉴스까지 다 합쳐 더 많았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뇌물을 줬다라는 건설회사 압수수색 뉴스가요. 수십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압수수색이 가짜였어. 왜? 이미 그 건설회사가 2년 전에 문 닫고 그 사무실 이미 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빈 사무실이야. 딴 사람들 사무실이라고. 딴 회사 건물을 가서 문 두들겨 보고서는 그걸로 온 국민 다 본 앞에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을 준 건설회사 압수수색이라고 뉴스 나온 거야. 그거 몰랐지?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원래 2년 전에 그 건설회사가 그 압수수색했다는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미 그 방 뺀 지 2년 전이고 그 건설회사가 방 뺀 건 2년 전이고 다른 회사가 들어왔다 나가고 거기가 빈 사무실이었는데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은 무슨 압수수색이야. 그냥 뉴스 내는 거야. 뉴스. 그래가지고 이 압수수색 쇼를 해가지고 마치 한명숙 총리가 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압수수색 쇼가 있는데 요거는 박근혜 정부 이게 박근혜 정부 때지. 이석기 집에 압수수색 했잖아. 이석기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쫙 가져갔는데 그 압수수색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서 유로화를 비롯한 유로화를 포함한 현금 1억 2천 발견. 그 뉴스에 다 나왔어.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이석기 집에서 유로화를 포함한 현찰 1억 몇천을 발견했다. 그래서 공작금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막 그랬어.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유로화는 없었고 러시아 위성 발사할 때 구경 갔다 온 66루블? 러시아 루블화로 60루블인가 있고 그 다 합쳐가지고 한 몇만 원 있었어. 외화는 몇만 원, 이제 달러하고 루블화를 합쳐갖고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있고 그 1억 몇천은 보증금,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 빼주려고 찾아둔 돈이야. 근데 그걸 압수해가지고서는 그걸로 공작금인 척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압수한 목록을 보니까 거기 또 뭐가 나왔어. 나중에 그 압수한 목록에 보면 쿠쿠 전기밥솥
왜 쿠쿠 전기밥솥 사용설명서가 압수수색 목록에, 아니, 그니까, 압수수색으로 가져갔다 돌려준 게 있는데, 쿠쿠 전기밥솥 설명서야. 이건 왜 압수를 했냐 했더니, 그 보스턴 마라톤 사건처럼, 그 쿠쿠 전기밥솥으로 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압수했다는, 참 어이가 없는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작년에 국정원 압수수색을 최동욱 때 했지. 최동욱 때 국정원인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죠?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자마자 최동욱이 잘렸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 압수수색, 진짜 그 압수수색 중에 진짜는 최동욱이 했던 압수수색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번 압수수색은 무려 위조라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지 25일 만에, 25일이면 증거 다 갈아버리고 아예 사무실 몇 개는 그 건설 공사까지 리모델링 공사까지 끝났을 시간이야. 25일이면 25일이면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증거를 조작했던 사무실을 때려 부시고 다른 사무실로 새로 짓고 직원들 새로 근무 시작해서 월급 받을 시간이야. 무슨 25일 만에 압수수색이야. 근데 더 웃긴 건 뭐야? 25일 만에 압수수색 하러 가서 뭐 했냐? 주는 자료만 받았대. 자료 요청해갖고 받은 게 다래. 이게 이 압수수색을 한 부서가 어디냐? 대공과야, 대공과. 대공 담당관실인가? 대공과에서 이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 증거 조작을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과에서 압수수색을 그 증거 조작을 한 거야. 그러면 어디를 압수수색해야 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과에서 증거를 조작했어. 그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 그러면 어디를 압수수색해야 돼? 대공수사과를 압수수색해야 되잖아. 문도 안 열어봤대. 문도. 오늘 아침에 문도 안 열어봤다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뭘 압수수색했냐? 가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왔대. 씨발놈들 진짜. 국민이 무슨 들떨어진, 국민을 맹구로 하는 거야. 국민이 맹구와 영구인 줄 아는 거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맹구, 영구, 용구야? 아니, 대공수사과에서 증거를 조작했으면 압수수색을 하려면 거기를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문도 안 열어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봤대. 그리고 자료 요청해갖고 받아왔대. 그래 놓고 뉴스는 압수수색으로 나왔어.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국민들이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니까 그 특검 요구를 무마시키려고 특검 요구를 무마시키려고 압수수색 한 척 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말로만 압수수색, 진짜 압수수색이 아니라 말로만 압수수색, 또 뭐 진짜 책임자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양의 일관된 지침은 뭐냐? 수사 결과를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그래놓고 수사 제대로 못하게 막 수사팀 흩어버리고 싹 바꿔버리고 그래놓고 수사 결과 무죄다. 이게 지금 박양의 일관된 전술이잖아. 지난 1년을 이끌어온 방법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슨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수사를 똑바로 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고 현재 박양의 주장은 뭔데? 말로만 책임자 처벌, 말로만 수사, 그러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들이 분노할까봐 지방선거 피해가려고, 지방선거 소나기 피해가려고 국민을 맹구, 영구, 용구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말로만 압수수색. 어디서 이런 압수수색이란 말이 나와? 자, 그러면서요, 쟤네들이 남재준을 해임시켜라. 그럼 지금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남재준 해임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좌익교수 수사팀은요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랬잖아. 그 검사도 바뀌었어. 좌익교수에 대해서 수사했던 모든 검사들을 다 흩어버렸어. 마지막 한 명 남은 검사까지도 딴 데로 쫓아보냈어. 그게 결국은 뭐냐? 지난 국정원 대선 범죄를 남재준 해임으로 이제 해결하려는 거지. 꼬리 자르고 넘어가려는 거야. 26년 여친 없음님 감사하고요. 아마 저 지금 보는 꼬라지가 해임도 아니고 사임일 것 같아. 사임하는 형식을 취해서 남재준에게 더 좋은 자리로 승진시켜주고 그 자리는 김기춘이가 나눠갖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지금. 딱 하는 꼬라지가 남재준을 해임해라 이러면 남재준이 알아서 사임한 척하면서 남재준을 더 좋은 중요한 자리에다 앉히고 김기춘이를 뭐 국정원장으로 보내고 지금 이런 식의 그 구도를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시끄럽지? 아우 진짜 씨발 미안하다 야. 꺼져라 야.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예로부터 간첩 조작, 증거 조작의 달인 김기춘과 남재준 둘이서 일으킨 사건 아니야. 그럼 이거 둘 다 같이 공동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다가요. 남재준은 이번 증거 조작 사건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이 남재준은요. 그냥 증거 조작만 한 놈이 아니라고. 얘는 작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가 수천 건이 튀어나오니까 뭐 했어?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거짓말을 발표했던. 공식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거야. 그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남재준, 노무현이 NL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결론은 노무현이 NL을 지켰다는 게 결론이잖아. 그거 국방부 김장수가 증언해준 거 아니야? 진해편 김장수가 대통령이 NLL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 노무현이 NL을 지켰다가 결론이야. 그런데 그때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그게 첫 번째 허위사실 유포죄지. 두 번째, 이게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된 대통령 발언은 국가 기록물이야. 그런데 그 국가 기록물을 지 멋대로 날조 조작해갖고 뿌려놓은 거 아니야. 그죠? 국가 기록물법 위반이야. 그죠? 거기에다가 국정원법 위반도 돼. 왜? 당시에 정치 개입이라는 거지. 국정원, 이명박 정부에서 저지른 국정원 범죄에 대해 처벌하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국정원법까지 위반하고 그 NLL 녹취록을 공개한 짓을 저질른 것도 남재준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남재준이 국정원장 하는 중간에, 그죠? 남재준이 국정원장 하고 있는 중간에 이 증거조작 사건이 발생한 거야. 남재준의 임명을 받고 심양으로 가서 증거조작을 해다가 검찰에 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증거조작 사건까지 남재준의 손가락 꼽히는 게 5개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5가지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될까? 사형시키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정원법을 어기고 그리고 막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또 뭐 한 거냐 얘가 문서 위조까지 한 거 아니야. 녹취록을 위조해서 퍼뜨렸으니까. 일반인이 그렇게 했으면요 사형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남재준도 이건 구속수사해야 되는 범죄자야. 그거 한번 찾아봐. 대통령 국가기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거 몇 년형인지, 그 다음에 국정원법 위반은 몇 년형인지 그거 한번 찾아봐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건 아마 되게 작을 거야 형량이.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 그 다음에 국가기밀 누설, 그러면서 또 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한 죄, 이런 것들 다 합치면, 거기다가 증거 조작까지, 이거는 이 남재준이 10년형 이상 살아야 될 범죄자라고. 그런데 지금 쟤네들은 남재준이 사임만 하면
남재준이 사인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럴 분위기야 지금.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같아. 누구? 남재준? 박근혜? 저기 박근혜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남재준을,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남재준을 사임하라는 거야. 지금 뭐 해임이란 이야기, 해임이냐 사임이냐 가지고 지네끼리 조율 중인 것 같은데 지랄 연병이야. 정말 지랄 연병이죠. 그리고 또 웃기는 거, 저기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아까 빼먹은 건데, 국정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국정원이 형편이 되는 것만 줬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보미 엄마님 감사합니다. 형사가 범인을 잡아놓고 야 네가 범인인 증거 좀 줘봐 그런 거야. 경찰이 범인을 잡아놓고 경찰이 이제 절도한 범인을 잡아놓고 야 네가 절도범인 거 증거 좀 줘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어떤 미친 절도범이 지가 절도범이라고 증거를 내겠니?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국정원 압수수색이라고 그러면서 쳐들어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쳐들어간 것도 아니야. 찾아가가지고 뭘 했다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을 했어. 그래 국정원이 형편되는 대로 준 거야. 연장 챙겨 할매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 네가 증거 조작했다는 네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 좀 줘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놓고 국민들한테는 국정원 압수수색 범죄를 한 손에 꼽을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른 남재준은 그냥 사임시켜라. 야, 나는 말 한마디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아닌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걸로 오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날 구속했던 놈들이 난 허위사실 말한 적이 없어. 나중에 지네들이 결국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날 풀어줬지만 허위사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날 구속시킨다 그랬던 개새끼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류를 위조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새끼는 그냥 사임하면 된대. 야, 대단한 나라야 이거. 구름고객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개콘 시청률이 떨어진대잖아. 왜? 하도 정치권에서 하도 국정원에서 개콘을 찍고 앉아있으니까 개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주 지랄들이에요. 난 정말 이 지랄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 목이 좀 아프다. 개콘이 좀 재미가 없어지기도 했는데 내가 볼 때 국정원 코미디를 개콘이 못 따라가. 바람바우님 펄쩍펄쩍 토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님 감사하고요. 울트라맨트님 감사하고요. 속타면 맹물님 감사합니다. 오리나무님 감사하고요. 국민TV 무기맘님 감사합니다. 별이짱님 감사하고요. 정말 따뜻한 우리의 봄이었지.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번져 수없이 다시 그리고 안아피 망부님 감사하고요. 네. 국정원 꼼수뿐님 감사하고요. 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하면 할수록 커진다고. 그죠?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고. 정말 이 정부가 어디까지 맛깔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필귀정투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울림님 감사합니다. 똥글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래지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먼저 수없이 다시 그리고 난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너와 그리다 내게서 네가 멀어지던 날 기억을 지우려 해도 그게 안 돼.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1185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그때의 봄날 민주야 놀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봄날 유힐님 감사합니다. 그리다가 번져 수없이 다시 그리고 난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이제는 말해지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유힐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라이스맨 파파님 감사합니다. 난 우리의 봄날에 봄비가 오죠.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봄을 그린다.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국정원 압수수색 구색 맞추기였냐. 정청래, 검찰 수사책임 대공수사국장실 안 들어가. 김현, 사건 유야무야. 경각심 가져야. 자, 이 국정원 수사대 독수리 오영재 같아요.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관련해 자살을 기도했던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 씨가 문건 위조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뒤 6시간 만에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지만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최종 실무 책임자인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사무실은 들어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 잠깐만요. 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항의 방문 뒤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 최종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공수사국장실은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공수사국장은 검찰이 국장실을 압수수색을 왜 들어오냐는 식으로 말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대공수사국장이 말하기를 검찰이 국장실 압수수색을 왜 들어오냐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대체 뭘 압수수색하고 갔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제출해달라는 서류만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정원의 국장이 스스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을 실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번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사라인 최종 총괄 책임자인 대공수사국장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국장이 누구에게 지시했고 누구에게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국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요란을 떨면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론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압수구색 맞추기였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황과 함께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잠시만요. 누구세요? 이 같은 정황과 함께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안내와 협조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한정한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는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투입했지만 이보대는 규모가 줄어든 검사 3명 등 10명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 이게 무슨 압수수색이야? 이게 무슨 그 압수수색이겠어. 그냥 쇼한 거지. 검찰의 모순된 입장도 논란거리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문건 위조를 단정 못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는 전산 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는 출입입으로 기재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이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의 압수수색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수사하고 적극 협조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한 말이 어떻게 진행됐나 보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잡을 것이라면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며 그러한 감찰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아니면 제2의 다른 사건으로 덮어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려는 국정원 음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항의 방문에서 느낀 단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9일 밤 발표한 사과문 관련해서 위조 문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발표문이라는 입장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다. 또 국정원 측은 문서가 위조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자살 기도한 협조자 외에 또 다른 협조자가 위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조라고 지랄을 한다 진짜. 우리는 위조라고 믿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국정원은 증거로 제출한 문건의 위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제2의 협조자에 대해 국정원 측은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도 없다.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이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조이암님, 삐뚤어진 조기님 감사합니다.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위조라고 썼지만 또 다른 협조자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조라고 믿지 않는다. 그럼 그 또 다른 협조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 또 다른 협조자가 남재준 아니야 혹시? 어? 또 다른 협조자가 박근혜나 남재준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아니 이게 아니 그 지금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이건 어떤 코미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야. 어? 자, 사건을 다시 한번 일지별로 정리하면 이명박이 2012년 그 총선이 지난 얼마 뒤에 한여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터뜨렸어. 근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가 그 결정적 증거가 2개였어. 그 간첩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의 증언과 그 다음에 간첩 유우성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이야. 그런데 이 여동생이 자기가 6개월 동안 감금당한 채 협박당해서 쓴 진술서이지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날아갔어. 그 다음에 이게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제출한 그 사진은 그게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백데이터에 연변이라는 사진을 찍은 위치가 찍혀있어. 그래서 둘 다 증거가 없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13년 8월이야. 1년 만에 무죄를 받았어. 그랬더니만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도 얘는 간첩이다. 증거가 없어도 간첩이다. 그러면서 간첩이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심양으로 가서 이 사람의 중국과 북한을 오간 기록을 위조한 문서를 국정원을 통해 국정원이 검찰에 내고 검찰이 이걸 법원에 낸 거야. 근데 법원에 낸 모든 증거는 변호인이 같이 봐요. 그리고 그 증거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본단 말이야. 변호인이 그 증거를 보고 소위 이제 이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중국에다가 공문을 보내 물어봤어. 이거 진짜 너네가 띄워준 거 맞냐? 이게 출입경 기록 맞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한국의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3가지 문서는 소위 유우성의 간첩이라고 결정적으로 제시한 중국과 북한을 오간 기록이라고 제출한 3가지 문서가 모두 위조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걸리는 문제니 누가 위조했는지 범인을 알려달라. 출처를 알려달라. 이게 중국의 공식 입장 나온 게 25일이야. 근데 그 뒤로 우리 정부는 이게 뭐가 위조인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둥, 위조 논란이라는 둥, 위조 의혹이라는 둥 말을 계속 돌리면서 중국 영사에서 분명히 그 중국 영사가 분명히 이거는 증거가 위조된 거다. 위조된 문서다. 누가 위조했는지 출처를 밝혀라. 라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는 둥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이외에 만약에 유우성에 간첩이라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뭐하러 증거를 위조했겠어? 어?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왜 증거를 위조했겠냐고. 결국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위조를 해가지고 간첩이라고 덮어 씌우려다가 들킨 사건인데 저렇게 계속 뻔뻔스러운 거짓말하면서 아무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말로는 압수수색했다고 뻥을 치면서 지금 말로만 책임자 처벌한다는 말로만 정부야. 그러면 니네도 월급을 말로만 받아.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그 청와대 공무원들, 국가정보원 공무원들 그 전부 다 말로만 월급을 받아. 돈으로 받아가지 말고. 콜라먹어님, 민본주의지향님 감사합니다. 이런 개새끼들을 미안합니다. 이런 이 개보다 못한 새끼들을 봤나? 걔는 이렇게 걔는 이렇게 거짓말 안 해. 어디서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지저대. 그 일베는 쓰레기님 감사하고 일베한테 관심 끄세요. 이 말로만 정부 정말로 어이없는 정부죠. 예. 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문정현 신부 대통령 공석이다. 그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또 아니 6.15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대로 베껴 썼다. 국정원 진술조서도 위조. 국정원 진술조서 미리 써놓고 도장만 받았다. 이건 또 뭘까요? 잠깐만.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점점 심해지네. 아니 뭐 사우나도 갔다 왔는데 왜 이러냐. 국정원 진술조서 미리 써놓고 도장만 받았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언제 뉴스야? 오늘 거네? 오늘 새벽 4시? 그죠? 무슨 진술을 누가 썼는데?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나 조서를 미리 써놓고 나중에 탈북자 등 증인들의 검찰 측의 주장이라고? 예. 자, 이번 뉴스에 집중합시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나 조서를 지들이 미리 써놓고 나중에 탈북자 등 증인들의 도장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에 이어 진술조서까지 광범위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위조한 구체적인 정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술서는 참고인 등 자신이 할 말을 서술하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모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 지난해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정에 탈북자 출신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 이 씨는 국정원 수사관을 만나 2012년 설날에 유우성 씨와 중국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이 기간 유 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의심하고 이 씨의 진술을 들은 것이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국정원이 미리 프린트해온 진술서를 자필로 베껴 썼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와서 증인과 낮에 대화했던 내용을 적어서 프린트를 해왔냐는 질문에 수사관이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오겠다고 해서 타이핑해온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겼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이어 제가 말은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적어온 대로 베껴 썼다면서 진술서 내용이 첨삭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실제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와 관련해서는 유 씨 가족들이 다 북한에서 나왔는데 유서에는 북한에 있다고 나와서 뉴스가 거짓말이라고 말하자 국정원 수사관은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조금은 부풀려서 나온다. 우리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유 씨 가족이 이미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에서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뉴스에서는 유 씨 가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그 증인이 뉴스가 거짓말이라고 그러자 국정원 수사관이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조금 부풀려서 나온다. 자기네들이 잘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 씨 가족이 북한에 없었다는 그의 진술은 진술서에서는 빠졌다. 이게 유 씨가 가족을 만나러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첩질 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인데 당시 유우성 씨의 가족이 북한에 없었다는 진술을 분명히 증인이 했는데 그 진술은 진술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일부러 뺐다는 얘기죠. 그죠? 예. 국정원이 유 씨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시킨 것이다. 그는 이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도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겠다는 국정원 수사관의 으름장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자 출신 A씨의 진술조서는 국정원이 미리 작성해온 것을 A씨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A씨는 국정원 수사관이 건네준 진술조서에서 U씨가 보위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부분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원은 U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하지 않은 말을 진술서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이런 거구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99가지의 증거가 이런 거구만. 그죠? 탈북자의 증언을 탈북자들이 증언하면서 유씨 가족은 북한에 없었다 라고 얘기한 내용인데 북한에 없었다라는 내용은 빼버리고
유리한 내용은,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간첩인 것처럼 오해할 부분만 남겨놓고, 그리고 보위부의 비호를 받았다라고 이 진술을 증인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네들이 보위부의 비호를 받았다라고 그냥 쓰고 진술 조서까지 지금 위조했다는 얘기네. 그죠? 중국 문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예, 중국 공안 문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나머지 증거도 다 지금 조작됐다는 얘기네.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의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하지 않은 말을 진술서에 끼워 넣은 것이다. A씨는 조서 여러 곳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정원 수사관은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지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진술서도 더 이상 수정되지 않은 채 제출됐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증인들의 진술서가 조작됐다는 얘기네요. 즉 그 증인들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검찰이 막 가짜로 써가지고 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관이 막 가짜로 써서 냈다는 얘기야. 유씨 가족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2011년 7월 이후에도 북한에서 유씨 아버지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는 탈북자 김모 씨는 법정에서 판사의 추궁에 오락가락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 김 씨는 끝내 국정원 수사관에게 그 부분 헷갈린다. 혹시 1년 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런 말을 진술서에 담지 않았다.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도 자신의 진술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가려 씨도 지난해 6월 14일 법정에서 내가 진술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 말대로 맞춰서 프린트를 뽑아와 이것을 보고 베껴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의 폭행과 회유에 못 이겨 오빠가 간첩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힌 가려 씨는 경기도 합동신문센터에서 수백 장의 진술서를 썼다고 했다. 중국의 한 검사참 출신 임모 씨도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그 자살 기도한 김모 씨가 한국말로 써온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해 준 것이 진술서가 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 진술조서도 가공된 정황이 나오면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특별한 의도를 갖고 간첩사건을 기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누구의 지시로 간첩사건 수사가 시작됐는지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법정에서 연이어 진술서를 베껴 썼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담당 검사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도 위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99가지 증거가 있다. 그 중에 공안문서 몇 개를 살짝 고친 것 뿐이라고 얘기한 게 결국 저 진술서, 진술조서들인데 진술서, 진술조서도 중간에 국정원 수사관 마음대로 바꿨다는 얘기네. 지들이 이런 짓을 해도 국민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 모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정원과 검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은 지네들이 이런 짓거리 해놓고도 국민은 등신이라서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또 속일 수 있어. 왜? 국민은 등신이니까. 지금 저러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저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온 국민 앞에 압수수색! 그래놓고 압수수색이 아니라 자료 좀 주세요. 범인의 실제로 이 증거조작 진범 사무실엔 문도 안 열어보고 문 두들겨보지도 않고 와놓고 압수수색! 그래놓고 99가지 증거가 있는데 일부를 고친 거다. 99가지 증거도 다 조작이라는 거야 지금. 저것들은 지금요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 거야. 지네가 가지고 있는 이 26개 언론을 통해 똑같이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갈 거다. 국민은 등신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그 공중파로 속일 수 있는 노인들은 또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네들을 지지할 거고 그 노인들이 투표를 꼭 하면 자기네들이 또 당선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을 등신 취급하면서
종편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속이면 된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꼭 투표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약간 모자라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네가 거짓말을 해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를 거다. 무식해서 모를 거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걸 노인분들이 나는 이거 엄벌에 처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노인들이 무시당하고 저것들이 지금 노인들을 지네가 종편에서 거짓말해놓고 그걸로 노인들을 속여 먹을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짓거리를 해. 근데 우리 노인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표를 찍어준다면 뭐 또 어쩔 수 없죠. 예. 그 어떡하겠어. 그 노인들 표도 국민 표인데. 이 노인을 바보 취급하면서 노인들을 속여 먹을 수 있다는 놈들한테 노인들이 속아 넘어가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어. 그죠? 예. 노인들 폐지 줍는 것도 못하게 하고 폐지 주어서 폐지에다 세금 매기고 그리고 있어도 노인분들은 묻지마 지지하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우리가. 최현이원이 불렀어요. 어글리. 악플러님 감사합니다. 난 예쁘지 않나 아름답지 않나 노래 불러보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 난 예쁘지 않나 아름답지 않나 어여쁘신이님 DNA님 감사합니다. 속탐의 명물님 감사하고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지상비연님 민본주의 지향님 감사합니다. 또 화가 나 왜 늘 완벽하지 못해 깨진 거울 속 못난 모습을 반갑다 친구님 감사합니다. 쳐다보지 마 지금 이 느낌은 싫어 난 어디론가 숨고만 싶어 벗어나고 싶어 이 세상은 거짓말 I think I'm ugly and nobody wants to 미니님 love me 감사하고요. just like her I wanna be pretty I wanna be pretty don't let in my face telling me I'm pretty I think I'm ugly and nobody wants to love me just like her I wanna be pretty I wanna be pretty don't let in my face 'cause I know I'm ugly 난 쉽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선바우님 감사합니다. 뚫어진 내 마음이 널 원망할지도 몰라 말 시키지 마. 난 너와 어울리지 못해. 그 잘난 눈빛 속 차가운 가시 구름공인님 감사하고요. 숨 막히게 해. 다가오지 마. 너의 관심조차 싫어 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소리치고 싶어 이 세상은 거짓말 탑스타일링 감사합니다. I think I'm ugly and nobody 박근혜를 찍은 51%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잘못된 정보야. 이명박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야. 예. 그건 잘못된 정보야. 아파트값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면군매님 감사합니다. 따뜻함이란 없어 곁에 아무도 없어 I'm always all alone 따뜻함이란 없어 곁엔 그 누구도 날 안아줄 사람 없어 떠미님 감사합니다. I think I'm ugly and nobody wants to love me just like her I
집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당이 싫어도 민주당 못 찍겠어요. 집값이 떨어질까 봐서요. 이건 웬 개뽕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값 최고치를 찍은 게 김대중 노무현 때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값 떨어졌는데 무슨 민주당을 찍으면 집값이 떨어져. 그거는 이제 개뻥이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최고가였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떨어진 거지. 그렇게 개뻥 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뉴스가 있어요. 서류 조작인가? 대선 조작인가? 언론도 대선 부족 의혹의 한 당사자일 수 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가 흐지부지 되고 복지 공약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신문과 방송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형? 그나마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국정원장 책임을 추궁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사설을 읽으면 새삼 언론의 자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형과 제가 기자 새내기 시절에 한국 언론을 끌어가던 동아일보의 편집국장과 정치부장을 영장도 없이 연행해 짐승처럼 팬 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였습니다. 편집국장 이채준은 회고록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말에 소름이 끼쳤다. 책임자급의 사나이는 주황빛 전등 아래에서 마치 거인처럼 커 보였다고 기록했지요.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 시절이면 박정희 때 아니야. 그런데 이 형, 언론 자유를 확인할수록 더욱 오늘의 언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이 증거 위조를 지시했다면 30-4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로 조직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받을 사건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설을 낸 시점에서 수사 대상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팀원인데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위조 지시까지 했는지 매섭게 따집니다. 이어 국정원을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씁니다. 중앙일보 사설도 진실게임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몸통을 밝혀내야 할 대상이라고 부르댑니다. 국정원이 몰랐다고 공식 해명했는데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과 진술 등으로 볼 때 국정원이 과연 위조 사실을 몰랐는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이 우리 법치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질타합니다. 검찰은 어느 선까지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꼬리만 잘라내고 수사를 끝낸다면 특검 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다그칩니다. 동아일보 사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형 눈치채셨겠지요. 지금까지 인용한 따올림표의 추궁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중하지요. 그런데 서류 조작으로 국정원이 법치주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존재 이유까지 묻는 숱한 언론들이 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모르쇠로 일관할까요? 서류 조작과 대선 조작 사이에 무엇이 더 큰 범죄인가? 무엇이 법치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인가를 천연덕스럽게 물어야 하는 제가 차라리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이 흥미롭더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줄기차게 비판하는 정의구현 사재단의 활동을 비판하며 국정원 댓글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이어 정의구현 사재단만한 용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구럭부립니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지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들을 말을 너무 많이 썼어. 언구럭 부립니다. 예. 아이, 지식인들은 이게 문제야. 과연 그런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수사 촉구는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 판단력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대목은 생계만개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언제부터 다수결로 바뀐 걸까요? 제대로 된 수사도 않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정의구현 사재단만한 용기가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고 사뭇 당당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요 무식해서요 이런 글은
제가 이런 글은 무식해서 잘 못 읽겠어요. 예,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미디어 오늘 보는 사람들은 저런 말 다 알고 봐?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은 이게 문제예요. 아니,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알아듣게 쓸 수 있는 거를 뭐하러 저렇게 어렵게 써? 교묘한 말로 남을 농락하는 짓, 엄살의 방언. 이렇게 쓰면은요, 사실은 국민들이 진실을 제목 보고 다가갔다가 뭐래? 그리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많은 저기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이 지식이 출중하다 그러시는데요. 저는 사실요 고등학생 수준의 상식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상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정말 이렇게 가방끈 길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말을 너무 어렵게 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공부를 그렇게 석사 박사까지 안 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중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의 교과서를 이해하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식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많이 공부하신 님들 좀 쉽게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배우지요. 예? 아유 정말. 자, 그 다음에 아까 진술조서 이건 다 받고 같이.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또 볼까요? 이 기사.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좀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이해 못할 어려운 글은 예, 저기 피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워낙 무식해서 예, 여러분들이 그 무식한 망치부의 수준에 좀 맞춰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김대중은 북한 간첩 6.15가 위헌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11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3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난데없는 실소가 여기저기 터져나왔다. 우리 사는 모습님 감사합니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유동열 전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의 황당한 발언 때문이었다. 유동열 연구관의 비상식적인 발언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다. 그는 2010년 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간첩이라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장상환 교수 등이 쓴 대학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감정했다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망신을 당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연구관이야. 이 유머시기는 11일 재판소에서 이에 못지않은 황당한 주장을 연속적으로 늘어놓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때 북과 합의한 칠사남북 공동성명에서의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과 진보당이 말하는 자주는 다르고 진보당의 자주는 위헌이라는 정말 이게 탈북자야? 아, 저 사람 탈북자야? 그러니까 그게 김대중이 간첩이고 6.15가 위헌이라는 게 유모 씨라는 사람의 주장이야. 일방적 주장. 진짜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람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때 북한과 합의한 칠사남북 공동성명에서 말한 자주 평화민족 대단결과 진보당이 말하는 자주는 다르고 진보당의 자주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합의해준 자주는 외세 개입 없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하자는 건데 북은 그것을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 식민지니까 자주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달리 해석하고 진보당의 주장 역시 동일하다고 강변했다. 말장난이 아니라 악의적인 궤변이다. 남북 당국의 합의를 지멋대로 왜곡 해석한 것도 문제려니와 거기다가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모략이 아닐 수 없다. 그 유동열 연구관은 시종일관 관심법에 의존했다. 강령과 정책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제없지만 진보당의 숨은 의도는 북을 추종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란 식의 주장을 스스럼없이 늘어놓았다. 이거 누가 이런 애를 데려다 발언을 시킨 거야? 당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진보당의 당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규정은 레닌이 말한 민주집중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황당한 억지를 쓰기도 했다. 심지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진보당 강령 해설 자료집 중 박제화된 국민주권 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라는 부분을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로 교묘하게 편집한 다음 진보당이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박제화된 국민주권의 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라는 부분을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라고 편집을 해가지고 진보당이 국민주권을 부정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누가 봐도 진보당의 원래 문서는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히는데 뜻을 정반대로 왜곡하기 위해 짜집기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왜곡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 이 말하는 수준으로 볼 때 왜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글을 못 읽는 거 아닐까? 그죠? 예. 이 사람은 한글을 못 읽는 것 같은데? 이 참고인의 황당 발언 중 가관은 6.15 선언이 위헌이란 주장이다. 6.15 공동선언의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합의가 잘못됐다는 거다.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그래서 6.15 선언도 위헌이라는 것이다. 재판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와서 발언했느냐예요. 이제 끝까지 읽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 간첩이라는 1980년대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머물러 있다. 1991년 남북합의서 채택 이전 북한이 외교적으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남북관계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미중일러 주변 4국 그리고 남과 북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의 프로세스를 합의한 2006년 9.19 공동성명도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진보당의 9.19 공동성명 지지를 북핵 옹호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시대인식은 7, 80년대 반공 군사독재 시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내란 음모를 조작하고 간첩을 날조하고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내가 궁금한 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을 했느냐는 거야. 누가 불러서 무슨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데 저런 소리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사람이 발언을 했다는 것도 웃기는데 이게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왔다는데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준이 있지. 이게 이거 봐요.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이래.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발언을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걸 듣고 앉아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탄핵 결정권을 그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 탄핵 심판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너 검찰총장으로 올래? 네! 그러고 신청했어.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도 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으로 쪼요 그러고 오겠다 그랬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변론장에서 저런 수준 이하의 발언이 나오도록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가 있어. 저런 발언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듣고 앉아있냐고. 이거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지지부대야. 정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의 민주적 헌법 정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양새는 지금 이 모양은 대한민국의 이 민주 헌법의 근본을 흔드는 짓거리야.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국민 다수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민주주의가 뭔 필요가 있어?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든데, 당신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민주주의가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든 건데, 민주주의는 필요 없고 먹고 살게 해달라. 이 국민이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탈북자예요? 유동열이가 탈북자야? 민본주의 지향님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 여러분, 왜 먹고 살기가 힘드냐 하면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아이고.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아휴. (6년째) 임금 없는 성장. 그러니까 임금 상승 없는 성장이죠. 2008년부터 실질임금 제자리 걸음.